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의 오랜 수건 사업인 고등법원 설치 문제가 지난해를 넘기고 또다시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 단 2곳뿐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 시민들은 고등법원에서만 관할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약 2시간여의 시간을 들여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 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 용역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용주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예. 자, 앞서도 이제 말했지만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3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인천시에 그 고등법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인천에 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이 이게 참 불편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그러면 어디인가요? 예, 전국에 6개가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수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인천은 없습니다. 아, 인천은 없고 또 울산도 없고. 네. 자, 그러면은 고등법원 이제 줄여서 이제 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고법 관할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고법까지 가야지만이 재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인천에 이제 고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는 대상은 뭐 아무래도 인천 시민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인천 시민들은 그간 그러면 어떤 불편함들을 감수를 해야 했을까요? 네. 그 서울의 그 고등법원이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서 인천도 넓기 때문에 이 서울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2시간이 걸려요. 더 그리고 2시간 더 넘을 시간, 수도 있고. 예, 넘을 수도 있고 섬에 계신 분은 하룻밤 와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중요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또 이제 인천 시민들의 이런 불편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에 인천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는 이른바 인천 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 용역, 이 연구 용역을 이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의 세부 그 과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인천 고등법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거는 참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용역의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기준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 고등법원이 세워지면 인천 지역에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또 인천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할 필요성, 그런 논거들을 만들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 인천 고등법원을 어디에다 설립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연구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고등법원을 위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 발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고등법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지역의 인구수, 사건 수, 처리 시간, 또 그 법원에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인해서 이천 지역이 얻을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입법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참 이 인천 고법 설치는 인천시의 오랜 그런 또 수건 사업이다 보니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구 용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특히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연구 용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인천 지역의 신동근 의원, 김기영 의원이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2020년 6월에 제출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의원들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등법원이 꼭 있어야 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인천시가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표하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쓴다, 힘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인천 고법 설치가 이제 완료되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인천시가 마련한 이번 연구 용역이 고법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좋은 움직임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시민의 수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취지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또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이번 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나저나 이제 인천고등법원, 인천고법이 생기면 인천은 물론이고 또 이제 경기, 부천, 김포, 고양, 또 파주 등지까지 포함을 해서 인구 약 580만 명을 관할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예정 사항이고요. 네. 이렇듯이 이제 인천 고법 설치가 현실화가 되면은 지역 사회에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의 사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인천 지역의 기업의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중심이 돼서 앵커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 발전에도 유리하고 또 인천이 지금 3대 도시잖아요. 네. 이 3대 도시로서의 지역 자존감이 향상될 겁니다. 또한 어떤 사법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서부의 핵심 도시로서 인천이 자리매기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평등권 침해이자 또 경제적 차별이라는 그런 지적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 고법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자, 인천고등법원은 꼭 반드시 설립돼야 됩니다. 근데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원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학계, 정치계 모두 한 몫을 내서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해달라고 할 때 저는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참 우리 부위원장님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네. 좀 끝까지 인천고법이 잘 인천에 또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이었습니다.